팩트인스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스튜디오에 음악이 네네네. 흐르고 있어요. 음흠. 네. 아하. 고 김광석의 네네. 서른쯤에라는 예. 곡이죠. 네. 광석이 형님 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고, 네. 예, 저도 나름대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노래도 좋죠. 네. 네, 너무 정말. 좋죠. 네, 저 예. 기타도 칠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오호. 네, 기타 쉽습니다. 근데 정말 김광석 씨는 뭐 나이 그리고 뭐 성별 지금 불문하고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뭐 1994년이었죠. 김광석 씨 4집 음반에 수록된 게 서른즈음에라는 곡인데 이 노래를 김광석 씨 실제로 불렀을 때가 30대에 막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죠. 저도 사실 올해가 딱 서른이라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그 구비구비마다 딱 김광석의 노래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만큼 그 스며들 때 있어요. 예, 좋은 아티스트였죠. 저는 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아, 최고잖아요, 최고. 진짜 좋죠. 예, 그녀가 네. 처음 울던 날. 예전에는 어렸을 때 저게 뭐지? 이랬는데 곽기도 좋은 이야기 하셨지만 그게 오는 날이 있습니다. 광석이 형 이 노래가 흡수가 될 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서른쯤에 저는 정말 음흠. 옛날에는 몰랐는데 네네.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멀어져 근데 가더라고요. 서른쯤에는 네. 어느 때 40대에 들어도 또 와닿을 것 같아요. 그 네. 가사가. 맞습니다. 네. 일단 김광석이라는 뮤지션은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가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포크 음악의 좀 대명사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히트곡들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서른즈음에랑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또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명곡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금도 뭐 어디서든 고인의 음악이 들리고 있고 또 후배들이 가장 사랑하고 헌정하는 많이 헌정을 받는 가수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을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물원이 동물원이 유명했죠. 있었기에 김광석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동물원에 있었을 때는 김광석 씨가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좀 발휘하지 못하다가 솔로로 나오면서 성장을 하게 됐고 지금의 좀 신화로 남게 됐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에 96년에 자택에서 돌연 순짐체 발견이 됐는데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자택 거실 계단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순짐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은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 그가 떠난 지 21년이 됐는데요. 네네. 최근에 갑자기 그의 죽음이 대조명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뭐 MBC 해직 기자 출신이자 고발뉴스 대표 기자 이상호 씨가 감독으로 나선 영화가 있죠. 영화 김광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네. 30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광석이 죽음에 대해서 1996년도에 MBC 사건 기자였을 때부터 이상호 기자가 좀 석연찮음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헤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건데요. 자살이 아닌 타살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정황증거나 맥락상 추론만 보면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다만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좀 미안의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김광석 씨 주변 분들과 오랜 팬들은 김광석 씨가 타살을 당했다라고 대부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만큼 좀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인 게 평소에 그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사인이. 근데 평소에 그 우울증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망 당시에 좀 괴이한 형태로 발견이 됐었고 자살 전날에 새 앨범을 만든다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들떠했다고 맞아, 하고 그 이야기 들었어. 네, 사망한 당일에도 새벽까지 팬미팅을 했어요. 이게 자살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상호 기자는 유력한 용의자로 아내를 지목한 상태인데 네. 그 아내분께서 오늘 한 매체랑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그 음. 이상호 기자를 역고소하겠다라면서 그 역고소 의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김광석 형님의 이제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딸 서연 양의 이 죽음이 또, 네. 예. 정말 저도 놀랐는데 네. 사실 모두 딸 서연 양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년 전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2007년에 17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상호 기자에 따르면 그 이 서연 양이 지금 저작권을 모두 상속을 받다 있었었대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실종 상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하고 취재를 했는데 사망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부인이 최근까지도 딸의 안부를 묻는 이웃들에게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을 좀 키운 부분이 본인에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검찰이 서현 양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에 돌입했습니다. 보통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은 보통 알잖아요. 그럼요. 예, 네. 예. 뭐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지금 쏠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고 김광석 씨 유족분들하고 이상호 기자는 그 서 씨를 조사해낸 주장을 해왔고 그게 검찰이 받아들인 건데요. 서현 양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던 서 씨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네네. 사실 근데 개인 가족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정확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의 매도를 확실히 풀어야 될 이유가 공적으로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광석 씨 아버지와 부인 서 씨가 이 저작 인적권을 두고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왔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걸 이제 서현 씨, 그러니까 따님께서 상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서 씨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 씨가 저작권을 노리고 서현 양의 위해를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고인의 뭐 저작권 그리고 저작 인접권 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고 김광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추종자들이 많고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뮤지션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저작권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 음원 가치가 약간 90억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수익이 아내분한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이상호 기자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갈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고인뿐 아니라 딸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를 한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이 이슈가 국회로까지 옮겨가가지고요. 그 안민석 의원이 그 의문사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일명 김광석 법이라고 하죠. 이 지금 법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결국 그 제기된 그 의혹들은 두 사람 죽음의 최초 이 목격자거든요. 목격자. 근데 부인 뭐 아까도 그 김지영 기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부인이 입장 표명을 했지만 더 확실히 좀 확실하게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입장 표명은 예. 이제 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거를 네. 아까 김지영 기자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옮겨보자면요. 그러니까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이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이 장애 2등급인 딸을 가족 지급조차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장애가 있는 딸을 왜 전 세계를 본인이 누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누구도 내게 연락 한 번 지금까지 준 적이 없었다. 사망 사실을 때가 되면 알리려고 했는데 이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면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밝혔다고 했고요. 또 검찰에 연락이 오면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다. 또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라는 것은 사실 무근의 이야기이고 서울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나오는 여론들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이다. 뭐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자 취급을 했으니 인권위 제소를 포함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좀 자세한 것들이 밝혀져야겠죠. 네. 김지영 기자님. 네, 일단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수사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진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의문 앞에서 사람들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김광석은 타살됐어라고 사람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의구심도 많지만 일단은 재수사를 시작을 했은 만큼 그러니까 수사를 좀 기다리는 게 네네. 조금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의혹의 초점이 서 씨에게 쏠려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판단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서 씨의 과거가 어땠고 뭐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서현 씨와의 관계 그리고 고 김광석 씨와의 요 타살 의혹 요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 씨가 뭐 사실이 아닌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가 지금 분명히 몇 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뒷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고인의 유가족분들이 상처를 받아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매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털고 가서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그 고인의 유가족분들이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